네, 안녕하십니까. 홍탁구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매년 이 시기에 특성화고 이야기는 항상 업로드가 될 거고, 주기적으로 특성화고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낸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치만 반대로 특성화고를 가가지고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알맞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뭐 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두 분 둘 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앞으로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할 건데, 저희 학원에서는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있는데, 대신 아이들의 성적이 꽤 높습니다. 중학교 기준이지만은 중3의 1학기 때도 수학 A가 나왔고, 지금까지 수학이 A 안 나온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려 볼 텐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교라는 거는요, 단순히 4년제 학위를 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은행제나 방통대, 이런 사이버 대학, 그런 곳들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말하는 대학교는 MT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캠퍼스 활동 같은 것들, 선후배간의 관계, 교수님이 이어주는 뭐 그러한 활동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생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곳을 전 대학교라고 전제를 걸 겁니다. 맞아요. 대학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방통대 같은 그런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일과 공부의 병행이 저는 과연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20살과 24살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 이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교는 이러한 사이버 대학교, 야간 대학, 이러한 것들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원하는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 뭐 흔히 말하는 뭐 미팅도 해보고, 이런 캠퍼스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전제 조건이 뭐냐?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취직이 보장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제가 이미 전제를 하는 거예요. 마치 대학교를 가는 게 그럼 취직이 보장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대학교에 가서 시작을 하는 거지, 대학교를 마치 야 대학 가면은 취직시켜줘야 되는데 대학 가는 게 의미 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가는 게 취직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최고점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을 두고 봤을 때 특성화고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최고점과 일반고로 갔을 때의 최고점은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걸 받을 때도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만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놀고 싶은 거 참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대학교 가는 게 막 취직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먼저 깔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가면은 대학교 진학이 어렵냐? 일반고도 마찬가지지만요.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있습니다. 절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돈만 주고도 진짜 갈 수 있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돈만 주면 바로 입학이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성적이 정말 낮아도 갈 수 있는 대학 어디론가 찾으면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대학교를 못 가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많이 아시겠지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든지 재직자 전형 같은 특성화고에 맞는 전형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인서울 대학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라는 그런 대학교도 있고요. 수능 최저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반대로 경쟁률이 엄청 높겠죠. 그게 싫으시다면 수능을 위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없이 대학교를 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들어봤을 법한 대학, 대학교 이름을 말했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 만한 대학,
이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대학교의 순위를 나누고 왜 그렇게 사람들만의 격차를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그럼 격차가 없습니까? 인서울대학과 아니면 흔히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그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것들 세잖아요. 등급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차이가 과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적 차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정말 나 우리 대학교 다니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대학교들은요 대부분 다 수능 최저 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성화고에서 정말 엄청난 성적을 원한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학교 보낼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은 기초수급 대상자이시거나 한부모 가정이신데 경제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일반고보다는 취직을 먼저 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아무리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학교 가면은 만약에 자취를 한다. 학비도 되게 비싼데 그 월세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월세 그거 감당 안 되고 알바만 하다 끝납니다. 대학 생활이. 정말 그 돈에 여력이 없는 학부모님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는 취직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교를 생각해봐라 라고 저는 권유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대학교 학비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생활 하는데 생활비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가 않다. 우리 자녀를 20살부터 부모님이 푸시해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저는 그냥 20살부터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이쪽으로 저는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학생이 너무 완고하게 나 4년제 대학 반드시 갈 거고 20살부터 내가 알아서 돈 벌고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이렇게라고 해버리면은 네 그거는 밀어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굳이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대학교 학비, 생활비, 월세,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화가 났던 부분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연히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분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특성화고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사람인 걸 좀 알아가지고 그런지 왜 선생님은 특성화고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시는 편이냐. 특성화고 가면은 바로 취직시켜주지. 대학도 갈 수 있지 않냐. 방통대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학점은행제도 갈 수 있고 나중에 재직제 전형으로 갈 수 있고 나중에 일하다가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막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가만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밥 먹다 말고 이제 여쭤봤는데 그럼 선생님 자녀 특성화고 보내실 생각 있냐고. 선생님 자녀 그냥 마이스터고 편하게 보내실 마음이 있냐고. 혹시 선생님 자녀 그냥 방통대 다니라고 하고 학점은행제 다니라고 하면은 20살부터 다닐 수 있을 것 같냐고. 그 선생님이 거짓말이라도 그거 보낼 수 있지 그게 뭐 흠이 있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마치 내 자녀는 그렇게 공부 못하는 거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거면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야지. 왜 자기 자녀는 안 보내놓고 왜 다른 학생들은 야 여기 가면 대학 갈 수 있다. 여기 가면 취직 잘 된다. 여기 가라. 여기 가서 효도해라. 야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본인 자녀부터 보내셔야죠. 근데 현실은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스터고든 특성화고든 이제 학생들 중에서 알아요. 정말 생각 있는 아이들은 야 여기 취직하면은 20살부터 좀 꼬이겠는데? 진짜 고생하겠는데? 물론 20살 때부터 고생하는 게 의미는 있어요. 젊어서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생이 미래에 의미 있는 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기계 부품처럼 너 없으면 다른 애 쓰면 되지라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 시키는 그런 회사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진짜 공부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시키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동기부여 시켜주고 네가 더 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더 넓혀봐라. 좀만 더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채찍질을 하면서 애들이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저는 직장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분 나쁜 그 식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면 당신 자녀부터 보내셔야죠. 당신 자녀 그렇게 못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자꾸 특성화고로 보내려고 합니까? 그게 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저는
공부 어차피 우리 19살까지 할 거고 그때까지만 열심히 해라. 너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은 학생들인데 네가 그런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공부 실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수가 나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대학이 선택이 되는데 정말 실력을 최대한 늘려서 선택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성화고 이야기만 했다 하면 학생들의 질문들이 대학 갈 수 있나요? 취직할 수 있나요? 취직은 되겠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직은 미안하지만 알바보다는 돈 많이 벌어야죠. 편의점 알바나 카페 알바하는 것보다는 많이 벌 수 있게 그리고 야근도 좀 적고 좀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곳을 보통 희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취직된다, 20살 때부터 돈 모아라 그냥 이 말로 그냥 퉁쳐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 자꾸 이 댓글을 남기시고 지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폄하하지 말아달라는데 아이고 제가 진짜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진짜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 한 명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아이 너무 잘 됐다고. 이 친구는 바로 그럼 일을 했냐? 아닙니다.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대학 가니? 특성화고 갔으면 3년 끝내놓고 바로 일하지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취직으로 하는데 연결시켜주는 데서는 전 일 못하겠어요. 대놓고 일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런 결과물을 보고도 어떻게 그냥 야 특성화고 가면은 취직시켜준대 좋은데 취직시켜준대 중견기업 대기업 갈 수 있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억울한 마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 이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냥 여기 가면은 무조건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20살부터 24살까지 열심히 알바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를 1년 다니고 중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퇴하기 전에 그 1년 동안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후배님들을 만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기들도 만났고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1년 정도의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간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재능이 있고 천재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선배님들도 있었고 세상을 많이 배웠던 1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 생활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잡소리는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